안녕하세요. 청년군입니다.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절세도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청년군은 최근에 금천구에 있는 땅을 하나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습니다. 2019년에요. 증여세라는 게 이게 입장마다 사람마다 뭐 많다 적다가 갈리는 세금이라서 받을 게 없는 분들은 뭐 꽁돈으로 생긴 거니까 세율이 낮다. 그리고 뭐 받으시는 분들은 무슨 50%를 가져가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어, 실제로 그 실효 세율이라고 하죠. 제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뭐 50%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제들이 많아서 사실 50%를 떼가지는 않아요. 아무튼 뭐 제가 물려받은 땅은 공장을 하고 있던 자리였고, 그리고 교통이 좋거나 뭐 지하철이 있거나 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조만간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지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한 끝에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. 는 표면적인 이야기고요.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기 시작을 했고, 코로나 그 전부터 그냥 안 낸 거예요. 왜 안 냈냐고 표현을 하냐면 뭐 되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할 건 다 하고 다니시면서 돈은 그냥 안 내시더라고요. 그리고 세금은 이제 부모님께 계속 나와서 그냥 수입이 있는 제가 증여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. 증여상속세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큰 금액을 내야 돼요. 그 10년 동안 증여상속 받은 금액의 합계의 그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,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올해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어요. 그냥 1억이라고 하시죠.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본공제 5천이 들어가고 5천에 대해서 10%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,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9년 때쯤에 돈을 더 받으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 다시 계산이 돼요. 그래서 과소된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또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. 어,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나중에 공시지가가 더 오르면 이제 증여세도 오르고 취등록세도 오르고 뭐 이러니까요.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참 이 부모 자식 간이지만 굉장히 불편해요. 뭐 부모님의 돈을 제가 뺏는 기분도 좀 들고,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내가 이제 다 늙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뭐 자식들이 증여받고 막 안면몰수하고 그런 뉴스들도 나오는 각박한 세상이니까 부모님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은 만약에 증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건부 증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냐 뭐 하시겠지만 뭐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. 요즘 애들 되게 쿨해요. 뭐 계약서 썼다고 뭐 부모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뭐 주면 감사한 거지, 그죠?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숫자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. 음, 청년군은 2019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11만 7천 원으로 276.7제곱미터의 땅을 받았어요.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8억 6,247만 3,900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고요.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또 공시지가가 늘었죠. 이래서 앞으로는 지가가 오를 것 같다면 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뭐 차비, 뭐 제가 뭐 연차 낸 거, 식비, 뭐 이런 건 짜잘한 거는 좀 빼고 낸 세금을 좀 계산을 해볼게요. 일단 등기 신청 수수료, 요게 이제 15,000원 정도 나가고요. 그리고 취득세, 3,461만 8,940원 나갔고요. 그리고 이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꼭 사야 돼요. 뭐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뭐 이걸 보유를 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걸 그냥 할인을 해서 바로 팔거든요. 제1종 국민주택 채권, 뭐 요걸 제가 샀다가 다시 되팔면서 126만 9,428원을 냈고요. 그리고 대망의 증여세 1억 8,700, 5만 9,330원을 제가 냈습니다. 총 합계를 보면 2억 2,296만 2,698원이에요.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총 공시지가 대비 세금을 낸 게 25.85% 정도 됩니다. 무조건 저거보다는 높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덤벙거리기 때문에 뭐 뭘 빼먹을 수도 있고 뭐
그러니까 뭐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게 돈을 내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. 분명히 큰 게 생겼는데 통장에는 큰 돈이 진짜 1분 만에 그냥 사라지니까 좀 뺏기는 느낌을 받았어요. 이게 내가 낸 세금을 그냥 이자 없이 원금만 월세로 받으려고 해도 한 150에서 한 200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, 청년군은 이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는 좀 아깝다 싶었어요. 그리고 요때 하여튼 주식 투자를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늦췄으면 뭐 주식으로 좀 더 많이 벌고 그 다음 해 세금을 조금 더 냈을 수도 있겠지만, 뭐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손해를 봤어요.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이제 뭐 복비며 뭐 노후 수리비며 뭐 이런 게 또 들어가겠죠. 예. 현금증여는 세금을 내고도 이제 6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이제 보이니까 괜찮은데, 부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청년군은 그 이후로 1년 동안 수입이 없었는데 그냥 세금만 계속 냈어요. 굉장히 씁쓸합니다. 아, 그리고 세금은 꼭 본인이 번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증여세를 내고 나면 그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요. 이 너가 낸 돈이 네가 번 돈이라는 걸 증명을 해라,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, 청년군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내역을 그냥 캡처를 해서 보내줬는데, 네, 끝났어요. 세금을 다 내고 취등록까지 하고 나면 이제 등기 필증이 나오죠. 네, 법무사에 가면은 잘 처리를 해주는데, 법원에 가서 공무원분들 조금 귀찮게 하면 뭐 수수료 없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엄청 바쁘시지 않으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. 뭐 계속 더 사실 수도 있잖아요. 뭐 증여랑 취등록을 하는데 서류는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에 워낙에 잘 나와 있어서 뭐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고생이 시작됐어요. 뭐 대충 예상들 하시겠지만 뭐 이거는 다음에 다른 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봬요.